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외 그 경제 흐름과 증시 그리고 그 날로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를 주제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그 거시경제 흐름의 맥을 잘 짚어주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교수님 그 백신 접종 어디까지 맞으셨습니까? 예,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고요. 예. 사실 오늘 또 걱정했었어요. 예. 예, 제 가족 중 한 친구가 출퇴근 버스를 타는데 예. 동료가 이제 확진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제 검사했는데 예. 마침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양성으로 나왔으면 오늘 제가 못 올 뻔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늘리고 위험한 시기죠. 그러니까 저희 장 선배님도 어제 2차 맞으셨습니다. 예. 저는 잘하셨어요. 2차까지. 뻐근한 것 말고는 별로 이상은 없네요. 예, 저도 뭐 뻐근한 것 예. 약간 뻐근하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경제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 상황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또 꺾였거든요. 예. 8월 달에 그 비농업 일자리 수가 23만 5천 건인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예, 뭐 전문가들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뭐 7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23만 5천 명밖에 예. 그 정도밖에 증가 안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그 추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었습니다만은 예. 사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급격하게 증가했다,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고용이 한 870만 개 정도 감소했다가 10여 년 동안 2283만 개 늘었었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작년 3, 4월 달에 두 달 사이에 2230만 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두 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코로나 직전보다 한 533만 개 감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뭐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고용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만은 6, 7, 8, 3개월 이동 평균 보면은 75만 개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세를 보고 한 3개월 이동 평균, 월별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3개월 이동 평균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도 75만 개 월 평균 증가했다. 네. 그런데 물론 미국 고용이 생각보다는 뭐 증가 속도가 느리죠. 그걸 보기 위해서 왜 미국 고용이 이렇게 느릴까? 제가 몇 가지 그래프를 그려왔는데요. 우선 이 그림에 보면은 미국과 실질 가처분 소득, 물가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이게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뭐 작년 3월에도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줬고 올 3월에도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 가게들이 꾸준히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코로나 직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갔거든요. 100%가 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용이 부진하는 것은 미국의 산업 생산은 코로나 직전보다도 지금 7월까지 통계 보니까 92%밖에 안 돼요. 아직도 8% 낮다는 거거든요. 생산이 이렇게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을 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고용이 코로나 직전보다 한 6% 정도 낮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데 소비는 늘었는데 생산을 안 하는가? 미국 사람들이 수입해가지고 물건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미국 거 수출도 늘고 있지만은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거 7월까지 무역 적자를 보면요, 거의 4,500억 달러 정도 돼요. 이 4,500억 달러가 무슨 수준이냐면은 최근 3년 평균 1, 7월보다 무려가 42%나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이 별로 생산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경쟁력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뭐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이 아메리칸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미국에서 소비하자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거는 미국서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아직도 훨씬 더 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예. 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예. 뭐 강화하자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상품 생산 같은 거 보면은 예. 뭐 중국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베트남처럼 미국에서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생산이 별로 부진하니까 예, 고용 증가 속도도 상당히 느린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고용 지표를 살펴본 이유가 이번 달 FOMC에서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이제 조기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 점 예. 때문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은 9월 FOMC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 예고를 하고 올 연말 안에는 한번 시작한다는 이 약간의 컨센서스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져가지고 FOMC에서 네. 미룰 것이다, 테이퍼링을 미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예, 컨센서스 같습니다. 아. 예,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한 달만 보지 말자. 예. 예, 3개월 연속 보면은 75만 명 고용이 늘었다. 아. 예, 그래서 9월달 고용이 어떨지는 그분들이 미리서 좀 데이터를 받을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겠다. 물론 9월 데이터는 10월 초에 발표하죠. 예. FOMC 발표하는데 아마 FOMC 위원들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9월 데이터 10월 1일 날 10월 첫 주 금요일 날 발표된 거는 뭐 괜찮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서 뭐 테이퍼링 계획을 저는 어느 정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9월 FOMC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예, 그러니까 9월 FOMC는 뭐 경제성장, 물가상승, 실업률 예. 예, 다시 전망하고요. 예. 아마 물가상승률은 좀 높일 것 같습니다. 예. 경제성장률, 뭐 실업률은 크게 변동이 없을 텐데 물가상승률 높이고 예,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그 전도표라는 게 또 예. 나오거든요. 예. 예, 점도표를 보면은 예, 지난 6월에 했던 것보다 이 점들이 상대적으로 위에 찍혀져 있을 것 같아요. 예, 물가 때문에. 예. 예. 그래서 9월 FOM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9월 FOMC에서 예, 테이퍼링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이 예, 나오리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규모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 예. 몇 개월에 가서 어느 정도 뭐 몇 개월 이거 시차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9월 FOMC에서 저는 윤곽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567, 그러니까 3개월 연속으로 5% 이상 지금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균 물가 목표제로 2%를 이제 정해놓긴 했지만은 이렇게 연달아서 5% 이상씩 나온다고 그러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뭐 지난 6월,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을 내고 5.4%였죠. 예. 그런데 그 제가 예측해 보면은요. 올 연말까지도 5% 안팎이 나오거든요. 아, 계속이요? 예, 계속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잭슨 홀들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거의 연설의 3분의 2 가량을 물가에다가 예. 관심을 두고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조만간 중고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꺾일 것이다. 예, 그다음에 트림드 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걸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일부 품목 중 굉장히 높은 거, 예. 낮은 거. 우리가 뭐 체조 경기 할 때 뭐 심판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점수, 밑에 점수 예. 이런 거 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걸 빼니까 물가가 2% 초반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아. 예, 그래서 파월 연준 원장은 물가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안정될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수요 측면에서 좀 미국 정부가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올 3분기, 4분기 블룸버그 전망치를 제가 대입해 보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 버리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의 압력이 나타납니다. 네. 예, 그리고 유가가 지금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가 상승했던 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기업을 방문해 보는데 기업인들이 좀 고민하고 있어요. CEO들이. 예. 그동안 상품은 미리서 받아놨죠. 일정한 가격에. 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예. 이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계약되는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저는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고려할 때 물가가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않을 것이다. 네. 올 연말까지 12월까지도 5% 안팎이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근원 물가 지수라고 그러죠. 에너지 가격, 음식료를 뺀 거. 이거는 변동성이
빼버린 건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예.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연말까지 한 4% 중반 나와요. 4% 중반이요. 예. 그러면은 연준이 생각보다 물가가 더 높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빨리 단행할 수 있다. 시장 컨센서스하고 조금 제가 앞서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은 교수님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이퍼링 연기론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뭐 사상 최고치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교수님 볼 때도 미국 주가는 좀 거품이 있다 이런 말씀 계속 해 오셨는데 요즘 수치나 이런 것 비교해도 역시 그런 판단에는 차이가 없으십니까? 예, 저는 미국 주식 볼 때마다 야 위험하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라는 거 브리지워터 세계 최대 헤지펀드 매니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17가지 그 거품 징후를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 뭐 7가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통적인 척도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자산 가격이 높은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 빌려서 하는가, 미래 이익을 가대평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통화정책 긴축이 혹시라도 버블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가. 지금 그런 우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데요. 예. 그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 주시장 볼 때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버핏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주시장 시가총액을 어느 시장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따라 다른데요. 제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하고 명목 GDP 한번 구해본 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나왔는데요. GDP 대비 318%입니다. 더 높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평균이 뭐 1952년부터 107%였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는 미국 정부가 그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 180%.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318%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 높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지난 1분기 보니까 52%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주식 그렇게 많이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1억 중에서 5천만 원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5,200만 원이 주식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300만 원입니다, 평균.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23%인데요. 일본은 한 14% 정도 되고요. 미국은 52%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주식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1,400억 달러 줬지 않습니까? 1,400달러. 지난 3월 달에.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 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다. 주식에서 그래서 돈을 버니까 고용 증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 우습게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만큼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든지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든지 둘 다 해당되겠네요. 둘 다 해당되죠. 여기서 잠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미국 그 사람들의 52%가 주식을 갖고 있다 이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은 뭐 우리 한국의 서학경미처럼 뭐 일본이나 다른 부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이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또 뭐 버블이 바로 무너진다기보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버블이 생겼다고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생각보다 지금 오래 지통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볼수록 위험하다. 파티는 즐기는 즐기되 출구 옆에서 즐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2000년에 그 IT 거품 붕괴 직전에요.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거의 50% 접근하고 폭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어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여기서 S&P 500 지수인데요. 그 좋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 12년 제자리 오르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에도 주식 비중이 50% 근접했거든요. 지금 그 이상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생겼다고 버블이 생겼다고 지금 당장 깨지는 건 아닌데 저는 뭐 이달 말부터 뭐 제가 조금 빠른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씩 위험한 그 지표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70% 이상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동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품이다. 이렇게 보진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미국하고는 아주 다르죠. 예. 예, 우리나라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예. 작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예, 실물자산, 부동산을 포함해 77%, 금융자산 23%, 거기서 전월세 빼면은 금융자산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낮습니다. 17%. 근데 미국은 완전히 반대예요. 예. 80%가 금융자산이고, 뭐 한 20%가 실물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80% 중에서도 이 금융 주식이 52%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는 확실히 살아난다고 보는데 나머지 뭐 수출이라든지 뭐 또는 아까 고용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들 비교해 보면은 미국 경기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 굉장히 좋죠. 뭐 1, 4분기, 2분기 뭐 6% 후반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장 내용을 보면은 소비가 연율로 한 12% 증가하면서 그렇게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보면은 뭐 지출 측면의 GDP 보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무려 70%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느냐? 두 가지 때문이죠. 작년에 굉장히 불안하니까 코로나 불안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늘렸어요. 그래서 작년 미국 연평균 가계 저축률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 7% 안팎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평균보다 2배 이상 저축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저축한 돈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올해도 $1,400씩 뭐 대부분 가게에다 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을 올해 7%로 전망했는데 뭐 6.7%로 조금 하향 조정한다. 미리서 소비를 많이 해버렸으니까 하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 미국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3% 성장했어요. 올해 6%, 7%는 기저효과고요. 사실 평균하면은 미국 잠재 성장이 제가 추정해 보면은 뭐 연방의회 뭐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면 한 2%, 1.9% 정도 나오거든요. 뭐 그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저는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지표가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저 미국 경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컨센서스하고는 또 다른 전망인데, 제 모델로 뭐 예상해 보면은 좀 특히 그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산가가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 소비가 역의 부효과가 나타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상반기부터 좀 경기가 꺾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 경제를 그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보니까 6월을 정점이고 7월에 꺾였어요. 한 달 꺾였다고 뭐 제비 한 마리 건다고 보면 오는 건 아닌데요. 7월에 꺾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망해 보면은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지난 6월이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꺾이고요. 그다음에 OECD 선행지수가 국가별로 조만간 발표됩니다만은 아마 8월께 발표되는데 8월 거 꺾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전 세계 선행지수 OECD 평균에 한 4 내지 5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선행지수도 머지않아 꺾일 거라는 거죠. 선행지수가 꺾이면 시차를 두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시차 효과를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뭐 국가에 따라서는 이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경기 상승 둔화를 이제 예측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 향배지 않습니까? 금리차가 늘어나느냐 줄어들느냐 이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오르는 편입니까? 커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줄어드는 편입니까?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제가 그 장단기 금리차, 보통 장단기 금리차 미국 경제학자들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짜리 차이를 하는데요. 저는 제가 예상해 뭐 경제 지표로 장단기 금리차와 미래 경제를 하는데 단기 금리로 3개월 국채 수익률 쓰는 게 예측력이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에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년 국채 수익률 사이인데요. 예, 그런데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고요. 예. 아직은 뭐 마이너스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둔화될 것이다. 네. 예, 그걸 미리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갔을 때, 뭐 시차를 두고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뭐 3분기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였었어요. 예. 이때 이걸 보고 저는 미국 경제가 2020년 상반기에 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때 뭐 경제 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 이번에는 다르다. 네. 대부분 그런 해석이었어요. 예. 근데 물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만은 역시 이게 옳았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 예. 그런데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지난 3월을 고점으로 계속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은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특히 올 4분기, 내년 1, 4분기 가면서 많은 지표들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보통 마이너스로 간 다음에 얼마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나요?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는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한 15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시기는 다른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참 좀 미국 경제 놀라운 거는요. 1900년대부터 미국이 경기 순환 주기를 발표하고 있는데 경기 수축 국민이 평균 한 14개월 정도 됐어요. 네, 14개월. 예. 그런데 작년 2개월이었었습니다. 경기 수축 국면이. NBER 이게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정점 저점을 발표하는데요. 작년에는 경기 수축 국면이 역사상 없어요. 2개월. 이렇게 짧은 건 없거든요. 코로나 그 시기만 있었습니까? 그만큼 또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많이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다? 정부가 돈 엄청 쓰고 작년 3, 4월 달에 금리 금방 다시 0%로 내리고 그다음에 2달 사이에 돈을 3조 달러 풀어버렸거든요. 이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6년 동안 풀었던 돈을 작년 3, 4월 2달 사이에 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니까 미국 경기가 역사상 없는 2달 수축 국면 보이고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리고 보니까 미국의 집값 상승세도 상당히 무서운데요.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뭐 대출도 잘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계속 상승을 했을까요? 집값 상승 요인은 그냥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이죠. 그 3조 달러 이상 지금 미국 연준 자산이 8조 달러가 좀 넘어 8조 2천억 달러거든요. 그렇게 돈 많은 돈이 그 돈이 어디론가 가였었죠. 사실 그 돈이 실물 경제로 갔으면 더 좋을 텐데요. 뭐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가고 주택시장으로 갔을 겁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하는 방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800억 달러 채권 사주고 400억 달러는 MBS 모기지 채권 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면 아마도 MBS 모기지 채권 400억 달러씩 사주는 것부터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주택 가격은 좀 위험할 정도로 많이 속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적어도 4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사주는 거는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800억 달러 국채 400억 달러 모기지 채권인데요. 이 줄이기 시작하면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 모기지 채권을 더 많이 줄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채 뭐 1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100억 달러 이 정도 줄이더라도 모기지 채권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금융 불균형으로 따지면요.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 계속 많이 늘어났죠. 미국 주가, 지금 주택가격 우리보다도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금융 불균형이 심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걸 잡겠다 그러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별로야.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안정될 거야. 지금 버블을 더 부추기거든요. 우리는 정책을 해서 조금 해결하는데 미국은 이제 시장에 또 맡긴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시장의 힘이
굉장히 한번 충격을 줄 것 같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난 10년간 보면은 이제 계속 저성장이었고 저물가여서 네. 미국에서는 이번만큼은 한번 좀 성장 국면, 그 다음에 또 물가도 나름대로 올리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또 분석들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물론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최근까지는 물가가 2% 이하였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2% 넘어도 그냥 괜찮다. 예. 예, 그런 이야기가 평균 물가 목표제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물가가 4 내지 5% 크게 지속되면은 예.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과거 자꾸 이제 제가 10년 얘기를 하면은 물가가 분명히 올랐어야 되는데 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네.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뭐 저유가라든가 네.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물가가 계속 억눌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는 물가를 한번 그러면 어느 정도 올려서 성장 동력을 만들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뭐 그런 정책적 수단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가가 그 미국 정부가 목표하는 그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물가가 지난 10년 동안 안정된 거는요. 예. 뭐 미국 생산성이 증가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었거든요. 예,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죠. 예, 그리고 작년까지 예,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5조 5천억 달러거든요. 예. 중국이 저 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수출해줬죠. 예. 예, 그래서 미국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앞서 이런 말씀을 예,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임금이요.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엄청 올랐죠. 예를 들어서 2001년에 WTO에 가입할 때 중국 임금이 미국 평균 임금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이요? 예, 예. 3분의 1.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을 더 이상 미국에 싸게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미국 물가가 안정된 거는요. 중국이 미국 푼돈을 흡수해 줬어요. 예. 미국이 돈 많이 풀었는데 예. 무역흑자로 5조 5천억 달러를 중국이 흡수를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돈들이 미국에 남아있지 않고 중국으로 가고 다른 시장으로 가니까 미국 물가가 안정됐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뭐 중국 사람들 소비가 증가하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 일부를 자기들이 소비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미국도 바이 아메리칸 예.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저는 미국 물가는 예. 지난 10년간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아. 네, 그런데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항상 후행적이에요. 예. 돈 풀고 금리 내릴 때는 빨리 합니다. 다 좋아하죠. 돈 풀고 금리 내려주면은. 예. 근데 금리를 올리면은 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주식, 채권,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싫어하죠. 예. 예,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확인하고 올립니다. 예. 그래서 미국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 갔을 때 네. 예, 연준 의장이 이제 지금까지는 물가가 예. 뭐 별 걱정 없다 그러는데 예. 뭐 제 예상대로 뭐 연말까지 한 5% 계속 유지하면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가 집값을 과연 뭐가 결정하는지 예. VR 모형이라고 한 거 있어요. 아, VR. 예, 여기서 이제 분산분해인데요. 예. 예, 집값을 결정하는 게 주가 오르면은 예. 집값이 시차를 두고 오르거든요. 예. 주가 오르면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주식 팔아서 집도 살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아, 주가가 먼저 오르는군요. 예, 주가가 선행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